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군 인사 사성장군 인사 있었죠? 네, 오늘 사성장군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 의장과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다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까지 우리 군에 있는 사성장군 7명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일단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제 합참 의장인데요. 진영승 전략사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공군 중장이고요, 현재. 그리고 공사 39기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원인철 의장 이후에 5년 만에 그렇군요. 다시 돌아오게 됐고 육군이 아닌 공군으로 선택한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 전략사령관인데 육사 47기고요. 해군 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이 됐는데 해사 46기, 공군 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공군 중장에 공사 40기고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 육사 48기고요.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훈 1군단장 육사 48기고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3사 27기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사성 장군들이 모두 2년 가까이 현재 보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교체 시기가 됐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만 이제 이번에 교체가 되면서 전원 전역하게 된 거라서 뭐 이제 군 내에서도 평가는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군 조직의 분해기 쇄신 필요 뭐 이거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 때 합참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육해공군의 사성 장군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어떤 질책성의 성격이 있다라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안규백 장관, 국방장관 자체가 64년 만에 문민 출신으로 예.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합참 의장이 해군 출신이 김명수 대장이었는데 공군 출신의 진영승 중장을 발탁한 것도 군 조직 쇄신의 일환이고 예. 육사 배제의 이제 원칙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합참의장은 그 동안에는 육군 대장들이 주로 많이 맡아왔는데 예. 비육군 출신들이 연속으로 내정되는 거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는 메시지도 이제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예. 혹시 밖에 검색 가능하시면 혹시 헬마 모르시죠? 47기, 육사 47기 몇 학번입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예, 혹시 검색 가능한 거 있다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지 몰라가지고. 뭐 기존의 사성 장군들에 비하면 아마 통상적으로 한 2기수 정도 낮다라고 알려져 그래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대장 진급한 사람들이 보직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중장이었던 인물들이 이번에 이제 사성을 달면서 예. 올라가는 이제 승진 보직이기 때문에 좀 빠르군요. 딴 예, 때보다. 조금 이제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검색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법사위가요. 그 윤석열 씨 구치소 CCTV 열람을 했군요, 드디어. 예.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의결을 통해서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잠시 아까 설명드린 87학번이랍니다. 네, 87학번. 예, 네. 6세, 7세 그렇게. 네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들어가서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을 때의 CCTV 영상을 열람을 했습니다. 예. 의원들이 이제 오늘 확인하게 된 거는 이제 지난달 1일하고 7일에 있었던 두 번의 영장 집행 예. 때인데 뭐 그동안에는 이제 특검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 쪽에서는 이제 특검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쳤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양쪽 주장을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 그리고 교도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그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한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다는 거를 네.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녹음도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도 다 그대로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라면서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차 집행을 하던 당시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1차 집행 때는
처음에는 옷을 수의를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벗었고 네. 2차 집행 때는 애초에 속옷 차림으로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 2차 집행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출정 과장의 사무실에서 2차 집행 당시에는 이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고 하면서 교도관과 특검을 협박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쳤다고 주장했었던 윤석열 씨 측의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네.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이지 예. 실제로 붙잡거나 해서 강제로 끌어낸 건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얘기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처리가 되니까 예. 집행 불능이다라고 이제 특검 쪽에서 포기를 하니까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게 걸어가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이 됐다. 다친 걸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이 열람을 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위아래 모두 속옷 차림이었고 윤석열 씨는 이제 법 지식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도 접견 자리가 아닌데 출정 과정의 퇴장 요구에 나가지 않고 버텼다. 이건 불법적인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설명으로 들은 모습이 참 보기 싫은 모습들이군요. 네, 어쨌든 오늘 열람한 그 CCTV 영상을 국회 쪽에서는 이제 따로 그 대중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예. 했는데요. 상당히 좀 상세하게 이런저런 브리핑들을 그렇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열람했었던 의원들이 별도로 그 영상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언론에 이제 조금씩 공개가 네. 되긴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KBS에서 상당히 좀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박은정 의원실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 CCTV 분량이 총 79분 분량이었고 한 1시간 20분 정도 네. 분량이었고 1차 집행 당시에 CCTV 기록이 24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구성을 해봤더니 윤석열 씨가 8월 1일에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특검이 제시한 체포영장 사본을 내던지면서 예. 체포를 거부하다가 들어 누웠다. 예.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변호사한테 얘기해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냐?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교도관이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물러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이제 눈을 감고 침묵을 하면서 네. 당신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랑 얘기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교도관이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윤석열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그냥 문 밖에 있는 다른 변호사 아무나 붙잡고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법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치고는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막무가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좀 더 길게 55분 정도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 더 강하게 1차 때보다 더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실 관계자 박은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책상에 양반 다리로 앉아서 네. 성경을 읽고 있었다. 예.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고 속옷 차림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내가 거부하는데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강제력 행사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고요. 특검팀에서 옷 좀 입으셔라. 예.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옷 좀 입고 얘기하자. 예.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런 모습은 후배들 보기에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제 상세히 이제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교도관한테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없잖아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참다 못한 교도관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은 데는 가지 않는 뭐 그런 태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뭐 몸에 손대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최순실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도 스스로 구치소에서 나온 거다. 특검의 기소 대행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후배 검사들이 기소하길래 봐줬더니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얘기를 꺼내면서요. 최순실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것은 검사들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가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본인이 잘 설득해서 끌어낸 거지 이렇게 강제로 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예. 특검팀 쪽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스피커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예.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명이 한 명 못 드러냅니까? 예. 3m씩이라도 데리고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적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수용자 몸에 손대는 거는 건국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보가 여러 회유를 하는데 오면 특검에 출석을 하면 사복을 드리겠다. 예. 동선의 특성상 외부로 노출도 안 된다. 출석을 권유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못 간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저항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윤석열 씨 그 영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 그런 네, 보도가 뭐 있던데. 영치금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예. 거는 이제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 7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지지자들로 받은 영치금이 모두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총 2억 7,69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49일 동안 받은 예. 액수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의 영치금이고 예. 2위가 1,900만 원이니까 예. 약 15배 정도 예. 격차가 나는 상당히 좀 영치금 부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치금은 원래 개인 한도가 계좌당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기 예. 때문에 이걸 400만 원을 넘기게 되면은 따로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했다가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뭐 석방 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이제 무기징역이나 이제 사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치금이 한도에 이를 때마다 곧바로 구치소가 설치한 개설한 통장 말고 외부에 있는 다른 곳으로 돈을 이체를 시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 설명을 요구를 했더니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네. 석방 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은 하다.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뭐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감옥에 갇힌 이후에 재산이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물론 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은 더 이상 아닙니다만은 예. 75억 정도로 기존에 신고를 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경호처가요. 비상계엄 직후에 비아폰 10여 대를 준비했다. 이게 누굴 주려고 그런 겁니까? 12월 3일 당일 네. 날입니다. 뭐 누구 주려고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예.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특검에서 이제 이 내용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경호처 간부한테서 경호처 비화폰 담당자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비화폰 불출을 준비해라 예.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화폰 10여 대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여분을 챙겨서 불출 준비를 했지만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빠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결국 실제로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비화폰은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동안에 뭐 여러 인물들 특히 뭐 민간인 김건희 씨나 예. 노상원 씨한테까지 지급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이용한 걸로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계엄 가담자들한테 별도 비화폰을 지급해서 연락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이런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통일교가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청탁의 투트랙으로 이용했다. 이런 게 특검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 같은데요. 네, 특검이 윤영호 씨,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인물의 공소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이미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 측으로도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네. 만들기로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고 네.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작동 네. 방식에 대해서 통일교도 상당히 좀 잘 알고 있었다. 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쪽에서는 유엔 제5 유엔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인근 부지 개발, 그리고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ODA 개발 사업에 자기들 숟가락을 얹는 문제, 네.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문제, 아프리카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 그동안 이제 통일교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왔던 자기들 사업인데 네. 이걸 이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움직여서 달성을 하려고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예. 자세한 내용들은 뭐 공소장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이 뭐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청탁을 반영하듯이 윤석열 씨 본인이 통일교 현안은 재임 기간에 이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던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예. 증언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배우자를 통해서 단순히 뇌물을 수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통일교가 뭘 원하는지 그걸 예. 이제 들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맥락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언인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2022년 3월에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선 2주 뒤인 3월 22일 오전에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경기도 가평에 천정궁을 방문을 해가지고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그 자리에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쇼핑백을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나서 윤영호 씨를 데리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있던 서울 종로구 통이동의 당선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만남을 주선을 네.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윤영호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달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했다는 거를 당선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통일교의 프로젝트인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라든지 아프리카 유니온의 행사 비용을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그 수건 사업을 전달받고 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가지고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답변을 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이때 이제 1시간 정도 만났고 이 만남 이후에 윤영호 본부장이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대박 역사적인 날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내용이라든지 뭐 메모라든지 뭐 쇼핑백의 존재 이런 것들을 엮어봤을 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네. 공소장이에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요. 뭐 예. 이것도 이제 결국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통일교는 얼마나 밀착돼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이제 국회에 일단 제출이 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오늘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이제 12일 사이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뭐 표결 일정은 결국 이제 여야가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이제 다음 주쯤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통과된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본인도 체포 동의안 뭐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보시면 포기한다고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포기한다고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실제로 표결에 참여를 할 것이냐. 표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의석수 106석, 107석 이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김건희 씨한테 그 근거부기 상납한. 네.
이배영 국교위원장 결국 사퇴했군요. 네, 예. 특검으로부터 지금 이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네. 있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사퇴한다라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희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 씨 쪽에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10돈짜리 금 거북이하고 그 옆에 이제 김건희 씨 부부한테 보내는 네. 편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배영 위원장이 금거북이 선물을 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거의 확인이 된 것 네. 같고 뭐 실제로 이게 이제 매간매직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까지 이어진 어떤 그 거래의 정황이 있느냐 예. 이거를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고 네. 오늘 사퇴함으로써 이제 국회에도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 한학자 총재한테 통일교 카지노 수사 사실을 알려줬다. 뭐 이런 특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3일쯤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학자 총재님 카지노 하시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본 뒤에 경찰 쪽 찌라시인데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통일교 임원들이 불법으로 통일교 재단 자금을 해외로 발출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예. 뭐 이런 걸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그 당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회계 정보를 통일교 쪽에서 삭제를 하거나 조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결국 이제 권성동 의원의 조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